정말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귀신이 조금은 쉽게 또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만 조금 조심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그래도 가위가 조금은 덜 눌릴 수 있고 안 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천별사입니다. 짝툭짝툭.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요. 네. 이제 사람들이 좀 가위 눌렸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가위를 눌리는데 가장 좋은 비방법. 비방법. 네. 가위가 이제 잘 눌리는 분들이 진짜로 많이 계세요. 한 달에 한 번, 진짜 그거는 적게 걸린다고 하죠. 진짜 일주일 내내 걸리시는 분들은 가위에, 가위, 귀신,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이러시는 분들이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가위가 눌린다는 거는 자체가 일단은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위라는 거는 어쨌든 터가 안 맞아서 방위가 조금은 불안정해서 이제 가위가 눌리는 경우도 있어요. 가위가 눌렸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빙의 이런 거 촬영했었을 때 기문이 열린 사람들, 그런 분들은 조금은 가위가 쉽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자는 그 방향,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그런 방향이 조금은 또 안 맞아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집안에 물건이 조금은 잘못 들어온다거나 물건이 조금 이상한 진짜 흉한 그런 물건들이, 기운들이 들어왔었을 때 가위가 눌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거는 부정을 탈 만한 곳에 갔다 왔다거나 이상한 곳 있잖아요. 이상한 곳이라고 하면 사실 사람들이 몰라요. 산에 갔는지 바다에 갔는지 놀러를 간 것 뿐인데 이상한 곳이라고 하면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는 진짜로 장례식장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신의 가물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약간은 조금은 가위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기가 세다, 약하다, 둘 차이가 조금은 있기는 해요. 센 사람도 가위가 눌리는 부분들도 있지만 약한 사람들도 진짜로 가위가 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손님들이 왔었을 때 기가 정말 센 분이 오셨어요. 근데 기가 정말 세시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가 약한 줄 알고 가위가 눌리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차이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가 센 사람이 눌리는 가위랑, 약해서 정말 기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눌리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가위가 눌렸을 때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기접이라고 할게요. 기접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제 빙의에 조금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귀신과 내가 몸이 조금 이제 섞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참고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상 비방법이라고 했었을 때 부적을 정말로 가지고 다닌다거나 몸에 지니고 다닌다거나 베개에 넣고 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조금은 그래도 비방이 되지 않을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 귀신이 보여도 안 보이는 척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사실. 근데 그게 어떻게 돼? 안 되죠. 가위 눌리고 있는데 귀신이 보이는데 그게 눈 감아야지 하면 뿅 하고 감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눈이 안 감아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사람이라면 귀신을 보면 놀래기도 하고 무섭다라는 감정이 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구독 안 하면 쏴버린다! 자, 이제 비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조금은 준비를 해보기는 해봤거든요. 일단 이제 식칼을 준비합니다.
갑자기요? 식칼이라는 거는 어쨌든 부엌에 있는 칼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부엌의 칼이라는 거는 어쨌든 부엌에서 사용을 했던 칼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식칼을 준비해서 이거를 조금 비고 자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약간 칼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베개에 넣기에도 조금 무섭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약간 이제 신문지 이렇게 싸가지고 베개 밑에다가 놓고 자도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임금왕자를 이제 적어, 종이에다가. 근데 거꾸로 적어야 돼요. 거꾸로 적어서 그거를 이제 베개에다가 밑에다가 놓고 해도 그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저희 신어머니께서 알려주신 건데, 방수, 이제 방이 이런 것들을 조금은 변경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방수를 변경을 하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침대방이 여기에 있다고 하면 다른 방에서 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그러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을 수가 있어요. 방향이 조금은 달라지면 그것도 조금은 이제 바뀔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화장실에다가 머리를 두고는 절대 자지 마세요. 화장실에 머리를 두고 자면 바로 가기 눌러요. 진짜로. 이거는 정말입니다. 왜냐면 뭐 요즘은 안방에도 화장실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이제 화장실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면 몸은 조금 이쪽으로 돌려서 주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요. 왜냐면 화장실도 물이 흐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것들이 조금은 안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방에 거울이 큰 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침대에 마주보게 하는 거는 조금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통로예요. 거울 같은 경우는 통로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고 있는데 앞에 거울이 있어. 그러면 통로야.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귀신이 조금은 쉽게 또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만 조금 조심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그래도 가위가 조금은 덜 눌릴 수 있고 안 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가위가 눌린다라는 거는 어쨌든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조금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약간은 고될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거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참고하셨다가 이런 비방이 있다라고 해서 비방을 조금은 해봤다가 그래도 뭔가 좋아지는 느낌이 든다거나 진짜로 또 계속 이걸 했는데도 소용이 없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정확하게 상담을 통해서 진단을 받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짜잔!